여러분들이 이제 망했다던 지방 부동산 투자로 2개월 만에 3,5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사지 말라고 하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수익을 냈어요. 감정가 1억 3천만원짜리 전용 23평 빌라가 3번 유찰돼서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등기비용 수리비 2,500만원이 들어갔고요. 1억 3천만원에 매도했어요. 실투자금 4천만원으로 3,50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감정가 3억 7,800만원짜리 70평 대형 빌라를 2억 1,770만원에 낙찰받아서 4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서 3억 6천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부터 매도까지 6개월 만에 실투자금 9천만원으로 9천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률 100%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지방 부동산,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오늘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할 수 없어. 이제 부동산은 반토막이 날 거라서 투자할 수 없어. 양도세 내면 남는 것도 없어서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편견 때문에 투자 못하고 있는 자신을 꼭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배우는 부동산 경매 투자 MJ님의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에게는 처음부터 배우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을 2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수많은 재테크 책 중 인생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지방 부동산, 그 중에 빌라는 저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익이죠. 물건의 종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빌라, 오피스텔, 상가 가리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지금 나온 재테크서 중에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어요. MJ님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부동산 투자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도한 투자자인데요. 15년간 3,000건 이상 낙찰받고 매도한 투자자입니다. 이런 많은 투자를 경험한 분들의 책은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해요. 책 맨 뒤에는 옥션원 무료 이용권도 있습니다. 15일간 무료로 전국의 모든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옥션원 이용권인데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경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관심 지역의 물건들이 최근 얼마에 낙찰이 되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경매로 빠르게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내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됩니다. 경매를 처음 하는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조차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매에서 경쟁률을 줄이려면 단독으로 싸게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빌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빌라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두 번째, 입지가 괜찮은 물건. 세 번째, 이전 등기 비용, 수리비를 제외하고 팔아서 3천만원 이상 남길 수 있는 물건. 이런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책에 나오는 강제집행 사례와 투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해당 물건은 아파트였고 채무자와 임차인이 각각 방 하나씩을 사용하면서 같이 점유하는 물건이었어요. 임차인은 설득 끝에 명도하였지만 채무자의 저항이 매우 심했습니다. 세 차례 계고 끝에 강제 집행까지 갔어요. 개문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문 하단에 우유통에 손을 집어넣어서 장비를 사용해서 내부에서 도어락을 열거나 드릴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철사를 집어넣어서 문을 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방화문 손잡이가 독일제 돔이라는 특수키가 붙어 있어서 이런 문을 개문해 본 적이 없는 열쇠공은 문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문을 따지 못했어요. 세 번째 개고일이 되던 날 더 이상 허탕을 칠 수 없어서 부산에서 문을 제일 잘 딴다는 사장님을 섭외해서 개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집행관과 열쇠 사장님이 도착해서 개문을 진행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어요. 오늘 개문을 실패하면 법원에서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관에게 제가 다 변상할 테니 방화문을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집행관의 동의하에 성인 6명이 현관문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경첩이 떨어지고 내부가 살짝 보일 정도가 되자 갑자기 집안에서 우릴 향해 물세례를 퍼부었고 내부에 거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점유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세례를 맞아가며 현관문 해체 작업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이 신분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하지만 집행관이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강제 집행 중임을 얘기하고 큰 제지 없이 그렇게 현관문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5개월간의 이 지독한 특수키와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아, 생각나. 책을 읽고 저도 강제 집행의 순간이 떠올랐는데요. 쇼츠로 강제 집행 현장을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225만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강제 집행으로 7개월 만에 명도를 완료했었는데요.
점유자가 현관문에다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붙여놨어요. 점유자는 제3의 임무를 전입하면서 인도명령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바뀌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을 해야 했고 강제집행 신고도 2번이나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7개월 동안 대출이자 집행비용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컸어요. 만약 첫 낙찰건에 강제집행을 하시게 된다면 부동산 경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명도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날카롭게 날을 세운 공격적인 점유자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한두 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강제집행은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지만 다양하게 사고팔고를 많이 해보실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10년 넘게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강제집행 한번 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한번 해보면 10년은 늙는 것 같지만 또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으면 다시 회춘할 수 있어요. 돈이란 사람을 늙게도 하고 젊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많이 늙고 계시죠?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감정가 2억 943만원에서 최저가 8,578만원까지 41%나 유찰되었습니다. 최저가에 600만원을 올려서 9,177만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은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입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에도 여전히 초보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시장이에요. 주택 경매 물건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걸 낙찰받아서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죠. 우선 감정가가 2억짜리라 공시가격을 조사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은 공시지가가 6,510원으로 다주택자도 1%의 취득세로 취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주택 공시지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매도 가격을 뽑아내는 건데요. 팔 수 있는 가격을 정확히 조사한 후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물건 가격 조사는 아파트, 빌라, 주택 순으로 난이도가 주택이 제일 어려운데요. 해당 경매 물건의 매도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부 컨디션만 괜찮다면 매수할 수요층은 항상 있어요. 보수적으로 매도가를 1억 4천으로 했을 때 최저가 8,500만원 대비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대출 80%를 받으면 투자금은 2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9천만원대에 입찰하면 투자금 1,800만원이 들어가고 4천만원 수익이 나오니까 1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주택 경매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낙찰가에 플러스되면서 총 원가를 산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매도 가격을 뽑아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물건의 사진을 보면 뭔가 느낌이 오셔야 하는데요. 샤시와 외부 마감, 데크와 계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외부 인테리어를 한번 했습니다. 물건의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입지를 한번 보면 경남 사천 삼천포이고 주변은 삼천포 버스 터미널, 문선 초등학교, 로터리에 다이소가 있습니다. 사천은 인구가 10만 8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주변 인프라가 좋고 학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서 입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실제로 매도할 때 많은 매수 문의가 있었습니다. 밸류맵에서 주변 거래 시세를 보면 바로 앞 56평 단독주택은 2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평당 350입니다. 또 대지 62평 단독주택이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평당 274만원입니다. 62평 단독주택이 1억 7천이면 진짜 싼 거죠. 서울이면 60평짜리 단독주택은 17억 정도 됩니다. 암튼 이렇게 주변 거래 시세를 보면서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고 1억 중반대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해 보였어요. 9,177만원의 낙찰을 받은 뒤에 외부 코팅, 도장, 도배 등 1,000만원 정도로 간단한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1억 6,500만원의 집을 내놓고 부동산 소장님에게 중개수수료를 1.5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3, 4명의 손님이 집을 보고 간 후에 마지막 손님이 1억 5,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낙찰가 9,177만원, 경비와 수리 비용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5천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대형 평수 빌라인데요.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 물건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2023년 부동산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감정가 3억 7,800만원짜리 70평 대형 빌라를 2억 1,77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4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다음 3억 6천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부터 매도까지 6개월 만에 실투자금 9천만원으로 9천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빌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방 부동산을 하락하고 있고 지방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아파트도 아닌 빌라를 낙찰받아서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싸게 사서 인테리어로 가치를 올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2개월 만에 3,500만원 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감정가 1억 3천만원짜리 정용 23평 빌라가 3번 유찰돼서 6,656만원에 단독 낙찰 받았어요. 임차 내역은 없고 말소기준 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특별히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데 3번이나 유찰돼서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반값에 낙찰받아서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겁니다. 등기비용, 수리비로 2,500만원이 들어갔고 1억 3천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실투자금 4천만원으로 3,50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어요. 3,500만원 벌려고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1년에 이런 물건 3건만 하면 1년에 1억을 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움직일 핑계만 대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수집가가 되는 거죠. 진짜 투자자라면 돈 되는 물건을 싸게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한 후 빨리 파는 겁니다.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 적당한 단점이 있는 물건 중 팔릴 물건을 골라 낙찰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팔고자 하는 물건이 예뻐야 보는 사람도 사고 싶어집니다.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로 수익을 한번 남기고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올려 시세 차익으로 또 한 번 수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속편한 명도를 해야 하고 빨리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중개수수료 1.5배, 2배를 들이면서 빨리 팔아줄 부동산 소장님을 찾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보통 하락이 멈추고 보합장이 지속되면서 조금씩 상승 요인이 나타날 즈음에 투자자들이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고 마지막엔 부동산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까지 진입하면 가격은 꼭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사람은 가장 먼저 낮은 가격으로 진입한 투자자와 다시 부동산이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실거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내 집장만 하나는 상승장의 꼭지라도 괜찮다고 하는 게 다음 상승장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버틸 수 없는 상승장의 끝에 진입한 영끌로 초보 투자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만 투자하는 것은 실패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떨어질 때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실패한 투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라 단순히 투자 경험이 적은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100%의 승률로 계속 성공할 수는 없어요. 수익과 손실의 비중을 7대3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실패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이 험난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락장이라고 너무 웅크려만 계시지 마시고 큰 상승장에 크게 수익을 낼 준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고요. 처음부터 배우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총 2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리버드 이벤트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투자 사례 물건에 지역 이름을 넣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새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본 영상은 길벗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